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요즘 기미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미를 집에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 피부 의학적인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미 홈케어 방법은 이 기미 부위에 연고 같은 걸 바르는 국소 약물 관리와 기미의 원인을 개선하는 피부 건강 관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인 국소 약물 관리 방법은 기미 치료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성분들을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첫 번째 하이드로퀴논, 두 번째 트레티노인, 세 번째 콜티코스테로이드, 네 번째 아젤라산, 다섯 번째 코직산, 여섯 번째 나야시나마이드, 총 이렇게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이드로퀴논과 이 트레티노인 그리고 이 콜티코스테로이드는 사실 적재적소에 사용한다면 효과가 가장 좋은 성분들일 수 있는데 이 병원에서의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처방 없이 편하게 구할 수 있는 아젤라산과 코직산 그리고 나이시나마이드가 홈케어에 적합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아젤라산은 항염작용과 함께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이 피부톤을 좀 고르게 하는 성분입니다. 참고로 이 아젤라산은 보통 이제 연고나 크림인 제품들이 많은 편으로서 이 여드름 치료에도 효과가 있고 사용 방법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아침과 저녁 세안 후에 기미 부위에 소량 도포하는 방식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아젤라산은 사용 초반에 이 따끔거림이나 건조함이 느껴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코직산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이 기미뿐만 아니라 주근깨와 색소 침착을 좀 줄여주는 성분입니다. 이 코직산은 다른 성분과 이제 혼합해서 사용해도 부작용이 적다는 점이 특징으로서 사용 방법으로는 이 앞에 말씀드렸던 아젤라산과 마찬가지로 아침, 저녁이 권장되고 있습니다만 주의사항으로는 사용 후에는 햇빛에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나야시나마이드는 비타민 B3로서 이 멜라닌의 이동을 억제해서 피부를 밝게 만들어주는 성분입니다. 항염 효과도 있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 여러모로 좋은 편으로서 이제 이 피부 자극 면에서도 자극이 가장 적기 때문에 보통 이제 화장품이나 스킨케어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자, 또한 이 코직산과 마찬가지로 다른 활성 성분과 함께 사용해도 부작용이 적다는 보고가 많으므로 이 보습제와 함께 사용하시면 효과를 더욱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아침, 저녁 세안 후에 이 기미 부위에 발라주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성분들은 아젤라산은 크림과 젤 제형, 그리고 코직산은 크림과 세럼 제형, 그리고 나야시나마이드는 세럼과 로션, 크림 제형이 주로 많습니다. 즉 제형별 특성을 고려해서 본인 루틴에 대체를 하신다면 기미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효과는 처방 성분 대비 기대치가 좀 낮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는 상태에 따라서는 처방 성분이 꼭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기미 홈케어 방법은 발병 원인을 근원적으로 예방을 하는 이 피부 건강 관리 방법입니다. 자, 일단 이 기미의 원인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의학적인 정의로는 피부의 멜라닌 생성이 과도하게 증가되면서 발생되는 색소 침착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성분들이 보통 멜라닌 생성을 억제한다라는 표현이 많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미는 호르몬의 변화, 여기에는 임신이나 갱년기, 피임약 등으로 발병되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자외선 노출, 가족력과 같은 유전, 그리고 화장품이나 피부 염증과 같은 이 피부 자극, 그리고 이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과 같은 생활 습관도 이 기미를 유발합니다. 이 중에 유전과 나이같이 스스로 우리가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러한 어려운 원인들을 제외를 하면 남는 것은 수면, 자외선 차단, 그리고 피부 자극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예방, 그리고 케어가 필요합니다. 자, 일단 수면 부족은 이 피부 재생을 방해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기미를 악화시키겠죠. 즉, 잠을 많이 주무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 자외선 차단은 지난번 선크림 영상에서 설명해 드릴 거를 요약해 드리자면 자외선은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멜라닌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즉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는 것은 기미를 발생 또는 악화시키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그리고 자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위쪽에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피부 자극 관리입니다. 자, 이건 피부 장벽 강화와 이원화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일단 피부에 자극을 발생시키는 유형은 알러지 반응과 피부 염증 반응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의학적으로 굳이 따지면 알러지도 알러지성 피부염이기 때문에 염증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집에서 관리하실 때는 자, 첫 번째 이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생기는 것과 두 번째 자극으로 인한 염증, 세균성 감염 등의 이러한 그냥 보편적인 염증 반응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는 것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피부 자극 관리의 포인트는 이러한 알러지나 또 피부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 자극의 원인은 기미에 좋다는 값비싼 화장품이나 좋은 성분이 들어갔다는 패치 같은 것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즉 무엇이든 어떤 비싼 것이든 개개인에 따라 피부가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뜻으로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성분들이 무조건 누구에게나 피부 자극을 발생시키는 이 기미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피부 자극 원인의 성분들이 있겠죠. 이 보편적인 원인 성분의 첫 번째로는 알코올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탄올이나 이소프로필 등이 이에 포함되며 두 번째로는 향료나 아니면 퍼퓸이나 리모넨과 같은 이 인공 향료도 알러지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피부가 정말 많이 민감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알코올 함량이 낮거나 무향, 저자극 화장품을 쓰신다면 피부 자극을 낮출 수가 있으며 다음으로 파라벤, 이건 보통 이제 메틸 파라벤, 에틸 파라벤, 그리고 부틸 파라벤으로 표기가 됩니다. 민감하시다면 파라벤 프리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포르말데히드 유도체, 이것도 주의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천연 성분이지만 아로마 오일 계통이 티트리 오일, 라벤더 오일, 페퍼민트 오일도 고농도일 경우에는 자극감이 강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색소 성분 쪽에서는 합성 색소인 FDNC 색소, 그리고 DNC 색소, 타르 색소, 이 피부 자극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걸 피하고 싶은 분들은 프래그넌스 프리, 우리 프래그넌스 프리나 무색소로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황산염, 이건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SLS나 아니면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SLES로 표기가 되며 보통 샴푸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걸 피하는 방법으로는 이 SLS나 아니면 SLES가 없는 제품을 고르시면 되겠죠. 이외에도 푸탈레이트, 프로필렌 글리콜, 라놀린, 알파 하이드록시산 이런 성분들도 이 피부 자극과 알러지 발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라놀린 같은 경우는 이 양털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사용했을 때 자극이 강한 성분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부 자극은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성분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이러한 성분들은 이 화장품 제조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성분들이 하나도 안 들어간 제품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피부 자극감이 심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쓰시는 제품 중에 이러한 성분들이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 의심 성분들을 소거해 가신다면, 제거해 가신다면 피부 자극감의 원인을 충분히 해결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기미 개선에 도움이 되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외선 차단과 그리고 또 피부 자극 관리가 전제가 되었을 때 그 다음 스텝으로는 보습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피부 장벽은 결국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내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강한 피부 장벽의 생성이라 함은 이 수분 손실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화장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코올 성분이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알코올이 휘발하면서 수분도 같이 증발하게 되겠죠. 자, 이러한 부분의 제어가 중요하므로 이 피부 장벽 강화를 위한 보습은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습윤 방식. 이건 말 그대로 수분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론 유연제. 이건 피부의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밀폐제. 이건 수분 증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서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 습윤제의 대표 성분으로는 히알루론산과 글리세린, 그리고 판테놀 등이 있고요. 유연제에는 식물성 오일과 미네랄 오일, 씨어버터, 스쿠알렌, 라놀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밀폐제는 바세린과 디메티콘, 그리고 비즈왁스, 파라핀, 그리고 미네랄 오일 등이 있습니다. 즉, 이 성분들을 피부 타입별 특징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먼저 피부가 항상 건조하고 각질이 잘 생기거나 피부 당김이 자주 발생하는 분들은 건성 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피부가 건성이신 분들은 유연제와 밀폐제를 함께 사용을 해서 수분 증발을 막고 또 촉촉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이러한 효과의 기대 성분으로는 씨어버터나 세라마이드, 그리고 히알루론산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부에 유분이 많고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잘 발생되는 이 지성 피부의 경우에는 가벼운 질감의 습윤제로 수분을 공급하되 이 과도한 유분 공급은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대 성분으로는 이 히알루론산과 글리세린, 그리고 알로에베라 젤 타입의 보습제를 사용하셔도 도움이 되겠죠. 다음으로 복합성 피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우는 T존이 보통 이제 피지 발달이 많고 기름지고, U존은 피지 발달이 적고 이제 건조한 피부 타입이라고 알려져 있죠. 자, 이러한 분들의 경우에 T존의 경우에는 가벼운 습윤제를 사용을 하고, U존에는 유연제와 밀폐제를 적절히 조합해야 합니다. 자, 제가 꼭 항상 T존에만 피지 발달이 많고 U존은 피지 발달이 적다고 하지 않았었죠. 이거를 본인 얼굴은 그럼 어디가 피지가 많은지 적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엔 뭐가 있었었죠? 모공의 크기. 이 백색 등에서 모공의 크기를 봤었을 때 모공의 크기가 넓은 분들은 피지 발달이 많을 수가 있고, 모공의 크기가 작은 부위들은 피지 발달이 적다. 쉽게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 복합성 피부인 분들에게는 당연히 히알루론산과 세라마이드, 글리세린, 그리고 젤 또는 이 크림 타입의 보습제를 추천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피부가 좀 장벽이 약하고 외부 자극에 민감한 이러한 민감성 피부의 경우에는 최대한 자극이 적은 성분으로 피부를 진정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자, 보습 유형은 아무래도 유연제와 습윤제를 적절히 조합을 하되 세라마이드나 판테놀, 알로에베라 등 이제 무향료, 무색소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여드름 피부의 경우에는 오일프리나 넌 커메도제닉이라는 것은 면포를 생성하지 않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부의 모공을 막을 가능성이 낮은 이러한 보습제를 의미하는 건데, 이러한 보습제를 사용하시면 모공이 막힐 확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습제를 바르는 것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보습제를 레이어링, 덧발라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죠. 예를 들어 가벼운 습윤제를 먼저 바르고 그 위에 유연제와 밀폐제 또는 유연제나 밀폐제를 단일로 바르되 최소한의 종류로 시간에 따라 여러 번 덧발라서 수분 유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 종류를 여러 겹 바르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꼭 주의하셔야 되겠고, 다음으로 두 번째는 수분 공급 후 밀폐 단계는 샤워나 이 세안 후에 피부가 약간은 젖어 있는 상태에서 보습제를 바로 발라준다는 개념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수분 유지를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화장실에다가 보습제를 넣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샤워할 거 다 끝나고 자기 직전에 한참 뒤에 바르는 게 아니라 끝나자마자 바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도한 보습제 사용은 모공을 막을 수 있으므로 또 개개인에 맞는 적절한 양, 적당한 양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크림을 촉촉한 느낌이 들 때까지 충분한 양으로 바르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지금처럼 날씨가 좀 더워지면 모공에서 분비되는 피지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바르는 양을 줄여야 합니다.
자, 반대로 겨울철과 같이 건조한 시기에는 양을 늘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절, 상황에 따라 바르는 양을 조절을 해야지, 내가 항상 겨울에도 이 정도 양을 썼으니까 여름에도 이 정도 양을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참고로 요즘 이 기미 패치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물론 많은 연구를 통해 출시된 제품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미 패치의 사용을 권하진 않습니다. 이건 제 예전 영상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자, 일단 이 기미 패치의 원리는 마스크팩과 같은 피부 밀봉요법입니다. 자, 피부는 맨 바깥층에 각질층이라는 단단한 피부 장벽이 있어서 웬만한 화장품 성분들은 이 각질층을 뚫고 침투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각질층을 뚫기 위해서 피부에 유효 성분을 발라놓고 패치 같은 걸로 밀봉을 시켜놓으면 그 유효 성분들에 대한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원리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이 기미 패치의 주요 성분은 니아시나마이드, 글루타치온, 아스코르빅 액시드, 알부틴 등 이 기능성 미백 성분들이죠, 이게. 자, 이런 것들이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성분상으로는 좋은 성분들이고 미백 성분이라고 얘기하니까 막 다 하얘질 것 같은데, 자, 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팩의 성분과 사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기미는 자극과 마찰에 따라 악화될 수가 있다는 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저번에 리드샵 편에서도 제가 기미 있으신 분들은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즉, 다양한 성분이 포함된 기미 패치를 장시간 기미 부위에 붙인다면 특정 성분으로 인한 자극감이 높아질 수가 있고, 또한 패치 특성상 접착에 의한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패치형은 지양하시되 사용하시게 된다면 사용 시간은 최소로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끝으로는 병원에서의 기미 치료가 있겠습니다. 레이저와 연고, 먹는 약, 주사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레이저 치료는 최대한 표피에 자극을 덜 주는 방식으로 사용하되, 예를 들면 1064나노미터의 긴 파장으로 피부 안에 깊숙이 침투하면서도 이 표피의 멜라닌의 흡수가 낮은 이 Q-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가 보편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레이저 토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앞에서 이 멜라닌 흡수가 높아야지 기미 치료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멜라닌 흡수가 낮은 파장대를 써야 된다고 설명을 했죠. 이러한 점이 되게 상반되게 들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레이저 치료 시 이 멜라닌의 흡수율이 너무 높게 된다고 한다면, 자, 생각해 보세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피부의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레이저의 특성상 정상 피부에 있는, 그러니까 색소가 여기 있는데 정상 피부에 있는 색소까지 도달하기도 전에 다 흡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색소 침착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미 치료 시에는 멜라닌 흡수가 낮은 파장대의 레이저가 권장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1064나노미터의 Q-스위치 엔디아그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먹는 약에는 트라닉사믹 액시드와 글루타치온 등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트라닉사믹 액시드는 저용량으로도 각질세포에서 나오는 분자 물질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기미 치료에 효과적이고, 글루타치온은 널리 알려진 항산화 물질로서 이 산화된 멜라닌을 환원시키면서 피부가 더 밝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 바르는 약으로는 멜라논 크림과 트리루스트라 크림. 자, 이거 모두 처방약으로서 이 처방 성분답게 효과 기대치도 아무래도 이 비처방 성분에 비해서 높습니다. 네 번째는 혈관 치료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니 무슨 색소 치료를 하는데 무슨 뜬금없이 혈관 치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의 이 수만 케이스의 기미 치료 경험을 통계내를 보면 기미 환자분들은 혈관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 이 혈관이 증가되어 있는 타입의 경우에 특히나 치료가 더 어렵습니다. 이건 VEGF라고 해서 이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가 증가되어 있다라고 의학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으므로, 이 혈관 치료를 통해 비정상적인 성장인자들을 정상 범위로 회복시키는 것도 이 기미 치료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미를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어떠한 질환이라도 마찬가지지만 개개인의 증세에 따른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이 유튜브를 통한 일률적인 판단은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대표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